70대가 되면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이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강연장에서, 독자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 찾아오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부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게 뭔지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노후의 진짜 적은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호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정년도 없이 스스로 일하셨고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셨고 집도 2채 장만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 성공했다는 말을 평생 들으셨죠. 그런데 2년 전 겨울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옆에 있는데 외롭고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데 허전하고 통장에 돈은 있는데 두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정호 씨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나는 괜찮다고 믿으면서 정작 자기 내면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일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역할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필요로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남은 건 텅 빈 나 하나뿐이었을 때 그게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하루에 뭘 하고 계세요? 뭘 하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TV 보다가 잠들고 그게 다예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누군가한테 먼저 전화하신 게 언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마지막으로 뭔가를 배우러 나가신 게 언제예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게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70대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자식의 무관심도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의 의지가 빠져나가는 것. 그게 진짜적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70대는 사회적 역할이 하나씩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직장도 없고 아이들은 다 컸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준비 못하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그냥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하는 분들,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숨기시는 분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바쁠 것 같아서 꾹 참는 분들, 그렇게 참고 숨기고 혼자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몸이 먼저 쓰러지기도 하고 마음이 먼저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 오늘부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배신입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잘해줬으니까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노후를 가장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올해 71살입니다. 이분은 40년 지기 친구가 3명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 직장 동료, 개 모임 친구, 명절이면 같이 음식 나누고 자식 결혼식에도 빠지지 않고 가고 아플 때마다 달려가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이분 건강도 나빠지면서 집 밖을 잘 못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친구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왔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저의 독자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틀렸던 거죠. 관계라는 게 내가 베풀면 돌아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계는 계속 만나야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관계도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잘해줬어도 지금 연결이 끊기면 관계는 식습니다. 냉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 자식은 달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최태수 씨, 75살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는데 두 자식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한테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응, 알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도 바빠요. 그 말이 최 씨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놈 대학 등록금 한 번도 안 밀린 것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점심 굶어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곤란하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최 씨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그 아들이 회사 다니던 첫 해에 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아들이 요즘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그럼 아들한테 전화하실 때 아들 이야기는 얼마나 들으세요? 최 씨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할수록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관계는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 들수록 더더욱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식한테 필요한 부모는 내가 뭘 해줬냐를 말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너는 어때? 를 먼저 묻는 부모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첫마디가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인 분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식의 대답을 제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내 이야기, 내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를 하십니까? 관계는 경청입니다. 70이 넘어도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돈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쓸모없다는 느낌이 사람을 죽입니다. 노후 준비하면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다들 돈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부동산, 자식한테 물려줄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돈 없이 늙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쓸모없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느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사라져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이 느낌이 돈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자라도 버틸 수 있지만 이 느낌은 사람의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강민철 씨, 72살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동료들한테도 존경받았습니다. 교장으로 퇴임하셨을 때 꽃다발을 두 팔로도 못 안을 만큼 받으셨다고 합니다. 퇴임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쉰다는 느낌도 좋았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람도 없이 6시 반이 됐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옷을 입어야 하나? 왜? 어딜 가려고? 뭘 하려고? 강민철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단에 서면 30명의 눈이 저를 봤어요. 그 눈들이 저한테 에너지를 줬던 거죠. 그런데 퇴임하고 나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각자 자기 일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필요받는 존재일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나의 말을 듣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는 존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70대 이후 그런 상황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강민철 씨는 퇴임 1년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강생이 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강생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요. 그때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화투 가르쳐줘도 됩니다. 손자한테 옛날 이야기 해줘도 됩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됩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 그게 노후의 진짜 산소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의 독입니다. 말 못하고 참다가 쌓이는 것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참는 겁니다. 아프지만 참고, 억울하지만 참고, 외롭지만 참고, 섭섭하지만 참습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나이 들어서 징징대면 못나 보인다는 거죠.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나옵니다. 이유 없는 두통, 이유 없는 불면증, 이유 없는 소화불량.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말로 나오지 못한 겁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윤정숙 씨, 70살입니다. 이분은 남편과 45년을 사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금실 좋은 부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윤정숙 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남편한테 한 번도 오늘 힘들었어라는 말을 못했어요. 항상 제가 더 강해야 했고 제가 더 참아야 했어요. 남편이 힘들면 제가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가고 나서 보니까 제가 45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위로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억울하다고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옆에 있던 분들도. 이게 많은 분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의 6070대 어르신들, 이분들은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표현하면 약한 것이고 버티면 강한 것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 모를 분노입니다. 작은 것에 화가 나고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눈물이 납니다. 그게 약해진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꾹꾹 눌러왔던 게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분노나 눈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시더니 왜 저러시지? 그러면 당사자는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참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일기장한테라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힘들었다고, 오늘 외로웠다고, 오늘 그 말이 섭섭했다고, 오늘 두려웠다고 말하는 게 민폐가 아닙니다. 말 못하고 쌓아뒀다가 폭발하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고 그걸 말로 해보십시오. 혼자서도 됩니다. 소리내서 오늘 이게 힘들었어. 그렇게요. 그게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말해주는 않는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다들 재정 준비만 생각합니다. 연금 얼마, 저축 얼마, 보험 어떤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한 분들이 막상 70대가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돈은 도구입니다. 쓸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쓸 사람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야 발이 움직입니다. 아무도 이 준비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첫째, 몸보다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기십시오. 70대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건 암이나 당뇨가 아닙니다.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라고 하시거나 그게 무슨 병이냐고 하시거나 창피해서 숨기십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변화입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집니다. 숨기면 악화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2주 이상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신 분,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분, 자꾸 눈물이 나는 분, 이분들 제발 병원 가십시오. 내과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겁니다. 둘째, 관계를 넓히는 것을 멈추고 깊게 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70대 이후 필요한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사람 2~3명입니다.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2~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먼저 나 오늘 내가 보고 싶더라고 말해야 합니다. 먼저 밥 한번 먹자고 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먼저 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셋째, 하루에 딱 하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 손자 걱정, 건강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하십시오. 산책이면 산책, 음악이면 음악, 그림이면 그림, 글쓰기면 글쓰기.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생존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은미 씨 68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2해 전 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편해. 제발 엄마 좀 챙겨. 그 말을 듣고 정은미 씨가 평생 처음으로 수채화 강좌를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민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 제가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제가 정은미예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니고 그냥 저예요. 그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식보다 더 무서운 노후의 적이 뭔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건 바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 관계는 알아서 유지될 거라는 착각, 돈만 있으면 노후는 편할 거라는 착각,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착각. 이 착각들이 모여서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겁주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노후를 망친 분들과 노후를 아름답게 사신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인정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노후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70대는 여러분이 60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80대는 70대에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60대이신 분, 아직 넉넉합니다. 지금 70대이신 분, 아직 충분합니다. 지금 80대이신 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 한 명한테 문자 하나 보내십시오. 잘 지내지? 그거면 됩니다. 아니면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중 작은 기쁨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햇살이었어도 됩니다. 맛있게 먹은 밥 한 끼여도 됩니다. 그게 노후를 살아내는 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알아채는 능력, 그게 결국 오래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후를 살아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70대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관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무너집니다. 지금 이걸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구독해 두셔야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